6.3 대선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첫 TV 토론회가 열려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관련 소식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제 6.3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듭니다. 후보 4명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회도 열렸는데 첫 토론회 누가 더 잘했습니까? 글쎄 뭐 누가 잘했다고 각자 지지층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우선적으로는 각자가 해야 될 말을 다 했다. 주제는 이제 경제였고 분명히 서로 간에 판단은 달라 보였습니다. 누가 더 잘했다고 보기는 지지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혔어요.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4년 중임제를 내놨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가장 큰 거는 뭐 임기 단축 자체가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임기 단축인데 이건 좀 절박한 그런 상황을 김문수 후보가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는 개헌 요구가 있는지 여론을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개헌으로 또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그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큰 차이점은 연임과 중임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국민의힘은 대선 국면에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인데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바쁘게 쫓아가야 되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중도층 흡수가 중요한데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에 관련된 부분 또 탄핵에 대한 부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중도층은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유권자 비율일지는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거든요. 자,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이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 유세에 나서기로 했고요. 홍준표 전 시장의 거취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경선 이후에 갈라졌던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원팀 가능할까요? 뭐 완벽하게 가능하긴 힘들죠. 만시지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도와야 이것도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한덕수 전 총리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려면 지금 또 임기 단축 또 개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늦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지층들이 분열되어 있으면 이것은 대선은 뭐 악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원팀으로 가는 길을 교두보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6.3 대선에 있어서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김문수 후보는 교두보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재명 후보는 수성을 하려고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네거티브 또는 특단의 공약 이런 게 다 쏟아지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입입니다. 어떤 실수가 없는지 또는 유권자들을 모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을 이탈시킬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 후보자들 돌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